이번 시간에는 아이스트림 클래스에 대한 인풋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오스트림 클래스에 대한 아웃풋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아이스트림 클래스에 대한 인풋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아이스트림 클래스 내부를 보게 되면 포매티드 인풋 펑션이라는 항목이 있고 3개의 인풋 오퍼레이터가 등장을 하는데 이 인풋 오퍼레이터를 구조를 보게 되면 이 오퍼레이터는 맞는데 이 주어지는 아규먼트 항목을 대면 일정한 특징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두 다 함수에 대한 포인터입니다. 일단. 그리고 전달되는 인자하고 리턴되는 인자가 동일해요.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타입들이 모두 다 스트림하고 관련된 타입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함수 포인터를 만들 수 있는 함수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매니플레이터 펑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오퍼레이터가 아니라 이 함수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별도로 분류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부분이 이제 매니플레이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일부 포인터는 인풋이든 아웃풋이든 다 쓰는 경우가 있고요. 두 개는 인풋이든 아웃풋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맨 위에 있는 이 함수는 오직 아이스트림 클래스에만 쓸 수가 있습니다. 오스트림에도 오스트림 전용 매니플레이터 펑션이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타입에 대한 포매티드 펑션이 있습니다. 산술 타입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문자열에서 해석을 해서 숫자로 프로그래머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럴 때 뭐 정수형 타입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보동 소쯤에 대한 해석, 그 다음에 보이드 포인트에 대한 해석은 16준수 형태로 저장이 되니까 16준수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수형 해석으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해석 과정에서 사용하는 패시시 넘겟이라는 패시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넘겟을 호출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넘겟은 내부적으로 문자를 해석하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 C타입 패시시를 사용하게 되고 숫자라든지 알파벳을 해석하는 작업을 위해서 그 다음에 구두점에 대한 해석이 있거든요. true, false 또는 데시멀 포인트라고 해서 점, 그 다음에 그룹핑 문자라고 해서 세 자리마다 콤마 찍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num, 펑츄라는 패시지를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룹핑이 문제가 돼도 이제 에러로 체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있는 스트림 버퍼로의 인풋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분류상으로는 포매티드 펑션을 분류하고 있지만 순수하게 데이터를 옮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포매팅이 없이 그냥 옮기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포매티드 펑션이지만 기능적으로 보게 되면 언포매티드 펑션처럼 작동을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산술 타입 말고 별도로 문자에 대한 인풋 오퍼레이터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프리펑션으로 대부분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타입을 명시하게 되면 그 타입이 IO 스트림하고 연결을 하게 되면 별도로 이 프리펑션으로 오퍼레이터를 지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웃풋이 있으면 그 인풋에 대한 오퍼레이터를 제공해야 돼요. 근데 때에 따라서는 아웃풋은 있지만 인풋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레드 아이디 같은 경우는 실행 시간에 만들어지는 거지 인위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스레드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스레드에 대해서는 아웃풋 오퍼레이터는 있지만 인풋 오퍼레이터는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크로너 같은 경우도 그 포매팅을 하는데 날짜라든지 표현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약간 다른 형태로 인풋이나 아웃풋에 대한 기능을 구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대부분은 아웃풋 오퍼레이터가 있으면 인풋 오퍼레이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자에 대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문자를 보게 되면 일단 인풋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오퍼레이터는 피연산자가 두 개잖아요. 이게 강론은 그래서 두 개의 인자가 딱 옵니다. 첫 번째 인자가 이제 아이스트림에 오는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다른 그 받기를 원하는 해석해서 결과를 받기를 원하는 타입을 이제 두 번째 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를 해석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두 번째 타입에다가 할당을 해주는 거예요. 값을. 그럴 때 보게 되면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타입이 같습니다. 즉 같은 타입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호출되는 거예요. 커렉터와 커렉터, 와이드 커렉터, 와이드 커렉터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때 여기 첫 번째 값은 받기를 원하는 문자 쓰시고 그다음 두 번째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스트림 버퍼가 가지고 있는 문자 셋을 의미하게 돼요. 스트림 버퍼의 문자하고 바뀌려고 하는 문자 셋이 같은 경우, 근데 캐릭터 같은 경우는 보면 사인드, 언사인드가 서로 다른 타입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여기 첫 번째 함수가 이 아래에 있는 함수를 대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타입이 다르거든요. 캐릭터 타입하고 언사인드 캐릭터 타입은 다른 타입이에요. 캐릭터 타입하고 사인드 캐릭터 타입도 다릅니다. 타입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별도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결국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같은 타입으로만 해석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어요. 변환이라는 작업을 안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석하는 과정에서는. 그래서 내부 로직을 보게 되면 일단 읽어들을 수 있는 버퍼가 있어야 되겠죠. 읽기 위해서. 그 부분을 이제 보면 저는 우리가 배울 때 read에 대한 available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 인풋에 대한 인풋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읽어드린 결과를 여기 보면 C가 여기 들어가는 인자거든요. C로 저장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읽을 수가 없다. 그러면 그 작업을 수행을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fail bit를 설정하게 되는데 기존의 그 연산 과정에서 설정된 스테이트에다가 이 fail bit를 추가를 해서 이제 설정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코딩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캐릭터에 대한 내용이니까 여기다 제가 하나만 코딩을 짜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C인에서 C에다 읽어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캐릭터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코딩을 짠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부분 연산을 이 연산자가 구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 구조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보면 뭐 기본적으로 센츄리가 작동을 하게 되네요. 그 다음에 true가 없고 false니까 포매티드 펑션으로 작동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값을 하나 얻어옵니다. 값을 얻어오고 커서를 뒤로 옮기죠. 근데 그 값이 EOF면 이제 마지막 문자라는 소리거든요.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태라는 거잖아요. 그 경우는 이제 EOF 비트하고 fail 비트를 동시에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인 상태에서 가라고 했으니까 못 갔으니까 fail 비트가 되는 거고 요구한 연산을 수행할 수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갈 수 없는 마지막에 위치했으니까 EOF 비트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메타 문자를 기반으로 해서 문자로 전환해서 이제 이걸 레퍼런스니까 할당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자열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에 대해서는 이제 고정 사이즈 문자열을 사용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합니다. 여기도 아마 여기를 C라고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C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뒤에 있는 부분이 뭐냐면 고정 사이즈 문자열이에요. 여기서도 문자 셋의 형태를 보게 되면 이 두 개가 같습니다. 여기도 같은데 사인드, 언사인드로 구분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결국은 같은 문자열에 대한 고정 사이즈 문자열에 대해서 연산을 수행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연산하는지 보니까 일단 그 기본 포매팅의 width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의 포매팅 사이즈하고 여기 주어진 여기 n이 사이즈잖아요. 그 사이즈하고를 비교를 해서 최소값을 일단 얻어내요. 만약에 width 값이 없으면 그냥 여기 있는 값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이제 뽑아오는 거예요. 이 n만큼을. 근데 n만큼 여기 보면 n은 배열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널을 위해서 n-1개의 문자를 꺼내와서 여기 있는 C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저장하면 일단 끝낼 거고 만약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위치에 오게 되면 멈추겠죠. EOF 더 이상 꺼내올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멈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멈추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배시스를 사용합니다. C타입 배시스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 C라는 CT가 그 use 배시스로 얻어온 C타입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얻어온 문자가 여기 있는 문자가 아마 여기는 배열이니까 C라고 써 있네요. 얻어온 문자를 C라고 합시다. 여기는 제가 CA라고 바꿀게요. 이렇게 있을 때 얻어온 문자가 스페이스면 화이트 스페이스면 그 경우를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멈춘다는 거예요. 다음과 같은 경우 있어서는 그 문자를 꺼내오고 저장한다. 근데 이때까지 여기까지만 한다고 했으니까 이런 게 발견이 되어지면 모두 다 저장하거나 EOF가 발견되거나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이면 멈춘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다가 널 값을 여기 캐릭터 t에 대한 요게 이제 요 문자 셋에 대한 그 호출이잖아요. 이게 널 값이거든요. 널 값을 마지막에 추가하는 겁니다. 즉 배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은 크게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문자를 쭉 넣는데 이 문자의 끝을 에다가 널을 넣어주는 이런 식으로 문자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별도 변수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변수 이름을 뭐 랭이라는 이런 걸 만들어요. 뭐 인트 타입으로 만들든지 어떤 타입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문자를 쭉 저장하고 어디까지가 문자열인지 길이로 저장하는, 길이를 통해서 알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경우거든요. 그래서 항상 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널 공간도 하나의 문자로서의 공간으로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n-1만 읽어드리는 이유는 그 마지막에 널을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널을 넣는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with 값을 0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네요. 문자를 하나도 못 뽑아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문자열을 뽑아오지 못하면 그 경우는 이제 fail 비트를 기존의 비트에다가 세팅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배열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호출되는 오퍼레이터가 달라지겠죠. 보게 되면 이렇게 배열 형태가 오는데 다시 또 다른 함수로 호출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센츄리 객체가 생성이 됩니다. iStream 내에서. 따라서 두 번째까지 false가 되잖아요. 기본값이. 따라서 formatted function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패시스를 얻어옵니다. C 패시를 얻어오는 이유는 나중에 화이트 스페이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is로 읽은 문자가 화이트 스페이스면 멈춰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브레이크 하도록 되어져 있고, 또 읽은 문자가 널 문자인 경우도 이제 브레이크 하도록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읽어오는 그 문자의 길이는 기존 사이즈하고 이제 문자의 그 배열에 대한 사이즈죠. 그 다음에 width 값하고 해서 최소 값을 얻어옵니다. 0인 경우는 보면 이제 패스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곧바로 그 사이즈가 카운트 사이즈가 됩니다. 실제 읽어오는 거는 그 최소 값에서 마이너스 1을 읽어와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너를 넣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서 여기는 current라는 언더바 current라는 값을 자꾸 올립니다. 올리면서 최종 읽어온 개수를 체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읽어왔는데 EOF다. 즉 읽어온 버퍼가 더 이상 없는 경우는 EOF 비트를 설정해주고 브레이크합니다. 그 다음에 스페이스바 또는 널 문자인 경우 읽어왔는데 그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브레이크하도록 되어져 있네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문자로 바꿔서 메타 문자를 바꿔서 이제 저장을 하도록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고 마지막에는 널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current가 개수니까 그 current 위치에다가 널 문자를 넣어줍니다. 보면 adding terminating null character라고 써있죠. 왜냐하면 문자 배열 자체는 마지막 종료 위치를 널을 사용하니까. 그 다음에 with를 포매팅을 0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읽어온 문자가 하나도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fail bit를 설정합니다. 즉 최대 언더바 커런트 마이너스 1만큼, 즉 카운트 마이너스 1만큼 읽어야 되는데 하나도 못 읽어온 경우가 있나 봐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fail bit를 설정한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읽으면 이제 fail bit는 설정이 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자열을 표현하는 스트링 타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링 타입은 제가 아까 언급했다시피 이제 두 번째 경우죠. 랭스가 별도로 있고 버퍼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랭스를 통해서 문자를 어디까지가 문자인지를 여부를 체크해요. 따라서 이 부분은 너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읽어오는 과정도 보게 되면 n-1이 아니라 n만큼 읽어와요. 그래서 만약에 기본적으로 with가 0이 아니면 그 최소 읽어오는 문자를 n을 그냥 with 값으로 읽어오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max 값으로 n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n만큼을 읽어와서 일단 저장을 하는 거예요. 저장을 하는데 EOF이거나 그 다음에 읽어온 문자가 이제 스페이스바인 경우는 이제 종료를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읽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역시 이 경우도 그 하나도 못 읽는 경우에 대해서는 뭐 fail 비트를 동일하게 뭐 설정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보면 널 문자를 넣는 것이 아니라
그 width 값만 이제 그 포매팅 width 값만 0으로 바꾸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C로 하게 되면 호출되는 함수가 달라질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데 여기가 좌표가 있네요. 펴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센츄리가 켜져 있는데 false가 없으니까 여기 디폴트가 false니까 포매티드 펑션인 걸 알 수가 있고 뭐 C 타입을 또 얻어오네요. 얻어오는 이유는 스페이스바인지 화이트 스페이스바인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제 널은 빠져 있네요.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EOF 보면 중간에 종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면 이 문자에다가 뒤쪽으로 푸시백을 하도록 되어져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읽어온 사이즈가 change드라는 항목을 썼네요. 하나라도 푸시백을 하게 되면 change라는 변수가 추루가 되도록 되어져 있고 말추루가 아니면 하나라도 푸시백이 안 된 거잖아요. 그 경우에 대해서는 fail 비트가 설정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작동하는데 그 다음 화이트 스페이스바를 발견하면 멈추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 그 관련된 코딩을 한번 그 작동을 해보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을 코딩을 일단 일부를 작성해 봤습니다. 일단 보면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는 첫 번째 예가 요거거든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배열입니다. 0에서 9까지 써져 있는데 set width를 3으로 했어요. 그 3하고 5가 이제 최소값으로 하게 되면 3이 되잖아요. 근데 3인데 3-1을 하니까 2개만 읽어야 되잖아요. 마지막엔 덜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읽어온 결과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2개만 읽어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최소값은 3인데 실제 읽어온 거는 널값을 고려해서 2-1만, 그 3-1만큼 하니까 2만큼 읽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그에 비해서 스트링은 3이면 그 3이 설정이 되잖아요. 그 3개만 딸랑 읽어오는 겁니다. 3에서 마이너스 1을 하지 않고 그냥 3개를 읽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set width가 0인 경우는 요 5개를 다 읽어온다고 했잖아요. 그 최대한 5개를 다 읽어옵니다. 이렇게 보면. 근데 5개를 읽어오는데 마이너스 그 널 문자에 대한 것을 고려해야 되니까 4개만 읽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 다음에 이 부분도 보게 되면 일단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이고 여기는 최대한 읽어오는 거잖아요. 최대한 읽어오니까 여기 있는 걸 다 읽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만들어놨는데 중간에 이제 스페이스를 넣는 겁니다. 화이트 스페이스를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화이트 스페이스 하면 중간에 끝나잖아요. 그 여기 하게 되면 5만큼 5니까 5-1에서 4개까지 읽을 수가 있는 중간에 화이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0, 1만 읽어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동일하게 0, 1만 읽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 부분은 이 쌍따옴표를 넣어주는 거예요. 0, 1, 2, 3, 4, 5하고 쌍따옴표 넣어주고 6, 7, 9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여기다가 뭘 넣냐면 여기다 스페이스바를 넣었어요. 근데 요거를 기준으로 읽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거를 쌍따옴표로. 그래서 그럴 때는 컬티드라는 요런 그 매니플레이터 함수 중에 하나거든요. 실은요.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받아서 매니플레이터 함수를 만듭니다. 매니플레이터라는 거는 아까 포인터 있잖아요. 그렇게 전환할 수 있는 프렌드 함수를 만들도록 자동 생성이 돼요. 내부적으로는 생성이 돼서 그 프렌드 함수를 리턴하는 겁니다. 근데 프렌드 함수가 매니플레이트 구조를 따르도록 나중에 이 부분 따로 설명할 건데 set 0을 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여기서 멈출 것 같지만 쿼털즈라는 요 항목이 여기서까지 다 여기서 이 영역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 어떻게 하냐면 이 문자열에다 푸시백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스페이스와 상관없이 이 쿼털즈로 구분자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에 그 인풋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패스 같은 경우도 쓴 만큼 읽어올 수가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쿼털즈로 쓸 때 쿼털즈로 쓰거든요. 쌍따옴표가 들어간 식으로 쿼털즈 다시 읽어와서 그 읽어온 문자를 다시 이 P에다 넣어줍니다. 내부 구조는 이제 상상이 되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비트셋도 써놓은 걸 다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트셋도 읽어올 수가 있고요. 그럼 thread ID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쓰는 기능은 되지만 읽어오는 거는 의미가 없거든요. thread ID를 임의로 생성할 수는 없어요. 그 기존에 써있는 thread ID를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풋으로는 그 지원하지가 않습니다.
네, 복소수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랜덤 엔진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분포 엔진 관련된 것들은 다 지원합니다. 제가 그런 관련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게 되면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쓰고 읽어오는 겁니다. 기존의 이 패스를 절대 경로로 바꿔서 쓰고 쓴 거를 어디다가 저장하면 SS에다 저장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패스를 만들어서 역으로 읽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온 거를 다시 써보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예제를 보게 되면 쌍따옴표가 들어간 형식으로 출력이 여기도 제가 주소 처리했군요. 그래서 보게 되면 쌍따옴표 형태로 저장을 했다가 읽을 때도 쌍따옴표로 기본으로 해서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중간에 뭐 화이트 스페이스가 들어가든 뭐든 정상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경로 해석을 깔끔하게 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랜덤 엔딩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여기는 요거를 저장하거든요. 저장을 다시 읽어드렸어요. 그럼 여기에 1, 2, 3이 그대로 다시 옵니다. 이런 식으로 랜덤 엔딩도 가능하고요. 분포 같은 경우도 16이거든요. 16을 분포인지는 1하고 6을 저장하는데 그 값을 읽으면 1하고 6을 다시 읽어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42라는 비트 값은 원래 공비 뭐 이렇게 해서 바이너리로 쭉 표시가 되거든요. 표시가 된 거를 다시 읽어왔는데 제가 그 부분을 unlong 타입으로 바꿔서 동일한 42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실제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여기다가 제가 한 번만 이렇게 해볼게요. 시아웃해서 비트스1 이렇게 해서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짜보겠습니다. 그러면 쓰는 값이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보면 42를 쓸 때 문자열상으로는 0100 뭐 이런 식으로 이진수 형태로 쓴 거를 읽어와가지고 다시 해석해서 40이라는 값을 만들어지는 겁니다. 바이너리를 이런 식으로 쉽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시간 관련된 내용인데 시간은 조금 복잡합니다. 실은 시간은 굉장히 그 출력하는 포맷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포맷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일단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포맷은 우리가 그 프린트 ln이라고 해서 포매팅 관련된 기능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는 여기 커리 여기 중괄호를 이용해서 포매팅 하잖아요. 포매팅하고 콜론 다음에다가 포매팅을 씁니다. 그럼 이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문자를 만든 다음에 저장을 해본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읽을 때는 여기는 이게 중괄호하고 뭐 요걸 쓰지 않아요. 여기는 포매팅 문구만 오거든요. 여기는 포매팅 문구만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파스라는 데를 일단 넣습니다. 크로너에 파스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그 포매팅을 넣어요. 그러면 문자를 읽어와서 요 포맷, 여기 문자열이 이러한 날짜 포맷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한 결과를 여기다 넣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포매팅해서 출력합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6월 9일 뭐 9시 이게 그 날짜가 이게 그 그린치 기반일 거예요. 그린치 기반으로 해서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로컬 타임으로 바꿔야 되겠죠. 여기서는 9시니까 플러스 9 하게 되면 뭐 얼추 비슷한 시간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는 좀 특이해서 포매팅 형태가 많다 보니까 포매팅을 했을 때 사용한 포매팅 형식을 사용해서 다시 해석합니다. 그럴 때 이런 연산자를 사용하되 좀 특이한 형태의 연산자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